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영상 강의는 늘 그렇듯이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복습할 수 있으며 또 시간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방법을 바꿔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동영상 업체들이 있습니다만은 서버 확장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동영상은 완강, 국어, 국사, 영어 이런 과목들을 끝까지 듣는 학생들이 정말 적어요.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에 크게 증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실함을 좀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374쪽입니다. 374쪽에 뭐가 나오지? 이번엔 소설이 나와. 거기 우리 교재 374쪽을 보니까 이번엔 소설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했을 때 읽어볼까요? 일반적 정의 인간의 삶을 작가의 상상에 꾸며낸 산문문학이다. 서사문학의 대표적인 갈래야. 자아와 일부 세계와 갈등 밑줄, 자아와 외부 세계와 갈등을 다룬다는 점 됐습니까? 다음, 이것은 희곡과 소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이건 희곡과 소설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번 소설의 특성이야. 이번엔 소설의 특성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 서사성이야. 결국은 서사성이란 무엇이냐? 스토리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 돼. 인물, 사건, 배경은 스토리의 전개를 보여줘야 한다. 다음, 두 번째, 허구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허구성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픽션이에요. 개연성이라고 말씀드리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음, 진실성이야. 뭐죠? 리얼리티야. 즉 사실성이에요. 사실은 아니야. 하지만 사실성이야. 그랬을 때 소설이 갖는 3대 특성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스토리, 팩션, 리얼리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소설은 현실의 모방이야. 다섯 번째, 산문성. 산문문학을 대표하는 게 소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성, 하나만 한 소리죠. 왜냐하면 예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문학이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이지 소설만의 특징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설만의 특징을 물으면은 여기에 나와주고 있는 소위 뭡니까? 여기 나온 스토리, 픽션, 리얼리티 이렇게 말합니다. 스토리, 픽션, 리얼리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그 옆에 374쪽에 좌측입니다. 좌측에 책 날개 보세요. 읽겠습니다. 아래의 밑줄 지문의 한자와 그를 의미하는 속성이 같은 건 그랬을 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매양 빈공착형 밑줄 빈공착형이야. 그래서 그 밑에 답이 4번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말맞자에다가 뭘 보탰어? 마음심자를 보탰거든. 그래서 의지할 빙자여. 그러니까 허공에 의지하여 그죠? 그림자를 잡아낸다는 뜻이야. 그죠? 소설의 허구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인정에 맞도록 편집하여 풍속을 교정하고, 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풍속을 교정하고 사회를 경성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 이게 기억번이야. 됐습니까? 이게 기억번이야. 다음 두 번째, 그와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비슷한 사람이야. 방불한 사람과 방불한 사실이 있고 보면 애도가신 여러 부인 신사의 진진한 재미가 1층 더 생길 것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진진한 재미 밑줄 됐어요? 이게 니은번이야. 다음, 이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실을 경계하는 좋은 양도 없지 아니할지라. 코로 본 기자는
이 소설 기록함이 스스로 그 재미와 그 영향이 있음을 바라고 또 바라노라. 초창기에 소설 문학들은 개화기에 모두 신문을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의혈이라는 작품이 나오면서 그 작품의 서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뭘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 빈공착병의 뜻과 한자를 물어보는 거였다. 답은 당연히 거기 나온 4번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라 했냐? 기역과 니은이 우리가 뭐죠? 신소설의 특징이야. 결국은 여기 나오는 신소설의 제일 특징은 어디에 있어? 계몽주의에 있어. 계몽주의에 있어. 사람을 교화시키는 문학의 뭐요? 교시적 기능에 1차적 목적을 두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 나왔지 제1의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이걸 읽는 과정에서 뭐죠? 재밌으면 된다. 뭐지? 유의적 기능이야. 그러나 교시적 기능은 그 첫 번째는 사람을 교화시키고 사회를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죠? 됐습니까? 신소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다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니까 뭐가 나왔냐? 칠판 조금 지우겠습니다. 칠판의 원만한 사용을 위해서 좀 지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재에 소설의 함요소가 나왔어. 이번엔 소설의 함요소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주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주제가 나오는데 주제란 무엇이냐? 주제란 무엇이냐? 깊은 의도예요.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들어가는 거다. 작가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제는 대체로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직접적 제시를 뭐라 그래? 명시적이다. 뭐라 한다? 우리가 암시적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서술자, 작가일 수 있어요? 서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나타나.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 제시는 행동과 뭐죠? 배경과 또 뭐 있죠? 묘사 등의 의존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거기 나온 신석상에 프레스 카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박 기자, 세상이 이렇다고 잘 배워야 돼. 만만해지면 마구 집답다가는 그렇지 못하면 오늘처럼 서설 기는 것이 월급쟁이란 놈들의 생이라니까.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서 민원서류 한 장을 해봐도 그놈들이 얼마나 딱딱거리며 급행률을 처먹는다고.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은 그놈들밖에 가다니까 그놈들보다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김만봉은 취했는지 마구 짓거린다. 택시는 속력을 내어 어두운 식량로를 달리고 있었다. 12호로 싸늘한 이야기가 밤의 기운이죠. 휘몰아치는 밤거리를 그랬네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 나온 첫 번째 대화이죠. 거기 나오는 김만보 첫 번째 대화. 박 기자에서부터 어디까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김만복의 대사인데 김만복의 대사를 통해서 현대 사회가 현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치? 이거야. 그런데 그 밑에 간접적 제시는 무엇이냐? 함축적이야. 대화, 성격,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 자, 여러분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니다. 우째 살기는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학은 잘 순환이 돼 보고 계시죠? 나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사나. 남범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는 와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첫째 걸어다니기 불편해서 똑 죽겠습니다. 야야 안 그렇다. 걸어다니기만 뭐하노? 손을 치러 놀려야 뜻대로 되지. 그럴까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할 일은 네가 하고 나댕기며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던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그시 웃어주었다. 결국은 여기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나오는 아버지 박만도는 일제치하 징용에 끌려갔다가 팔을 잃었고 아들 박진수는 6.25 전쟁에 끌려갔다가 다리 한쪽을 잃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박만도와 박진수는 공통적으로 뭐죠? 한 시대의 피해자들이야. 한 시대의 피해자야.
이러한 한 시대의 피해자가 여러분 자신은 뭐죠? 화해하는 부분이에요. 화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석에 뭐라 하나요? 이 작품은 일제 때 강제징용을 갖다가 팔아가 들어온 아버지와, 그렇죠? 거기 나오는 진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집어들어오는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박만도, 박진수 부자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암시로 보여준 것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대체로 다시 우리 교재 375쪽이야. 375쪽에 책 날개 보니까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 고대 소설은 직접적 제시를, 현대 소설은 간접적 제시를 많이 쓴다. 관찰자 시점의 소설은 간접적 제시를 많이 쓰고, 여러분 자신 뭐죠? 저해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중국 시점은 직접적 제시를 많이 쓴다고 우측 책 날개에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일반적이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일반적이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 이어서 376쪽입니다. 376쪽에 좌측 책 날개에 나오는 소한국 소설의 주제의 변천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구성이야. 이번에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주고 있는 뭐가 있죠? 플롯과 스토리를 구분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기를 먼저 뭐가 나왔어? 기억의 플롯, 니은의 스토리,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시는 이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점이 뭐냐? 결국은 이건 허구예요. 이건 사실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역순행적이야. 이건 뭐죠? 추보식이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 도구의 문제지만은, 그죠? 과정과 수단의 문제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은 재료와 목적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서울이 있어요. 여기에 부산이 있어.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데 서울을 가는 방법이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서울역에서 내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자신 뭐죠? KTX를 타고 가서 서울역에 내리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뭡니까? 의정부로 가가지고 의정부에 들어오는 길도 있어. 그렇죠? 또는 인천을 가지고 들어오는 길도 있어요. 서울을 가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이때 서울에 간다는 사실은 정해졌어. 뭐죠? 스토리야. 이때 가는 방법의 문제를 플롯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죠? 인과성과 필연성을, 이건 무엇을? 흥미성을 중시합니다. 만약에 플롯과 스토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인과성, 필연성의 유무야. 만약에 구성과 줄거리,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를 묻는다면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필연성, 인과성의 유무다. 인과성이 있으면 플롯, 없으면 스토리다. 이렇게 대단히 시험에 잘 나와요. 대단히 시험에 잘 나와. 단답형 문제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1위 했을 때 여기 나온 플롯을 다시 우리가 한번 써본다면은 거의 대부분 end야. 왜? 시간적 순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토리를 써본다면 end야. 왜? 그리고야. 시간 순서 말이야. 그런데 허구라고 하는 것, 즉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why? 왜 그런데? 왜? 인과성을 밝혀줘야 되니까. 꼭 그렇게 나와야 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구성의 종류를 좀 살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거기 나오는 사건의 수가 몇 개냐? 그죠? 사건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거기 나온 단일 구성이냐? 복합 구성이냐? 단일 구성은 일명 뭐야? 단순 구성이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사건만 등장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쓰이겠어? 단편 소설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사건만 발생하다 보면 소설이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그 단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책 날개 보세요.
참고의 단일 구성을 위한 요소가 있다. 그렇죠? 낭만적 요소 밑줄, 지적 요소 밑줄. 낭만적 요소란 환상, 상상, 공상 이런 게 개입돼야 되며, 지적 요소란 유머, 유트, 기지, 해부, 해악, 반증, 풍작 이런 것들이 적절히 구사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 나온 단순 구성 또는 단일 구성은 대단히 단조로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합 구성은 당연히 뭡니까? 일종의 복잡한 구성으로서 당연히 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디에서? 중장편 소설에서 많이 등장해요. 당연히 중장편 소설에서 많이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대체로 현대술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복합 구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뭐가? 여기는 인과성이나 필연성이 대단히 중시되겠지. 고대 소설은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었다. 고대 소설은 사건이 우연적으로 전개되었다. 왜? 고대 소설은 플롯이 무시되고 스토리가 중심되었기 때문이야. 그죠? 그래서 현대 소설은 플롯이 중시되는 뭐가? 복합 구성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요. 다음, 이번엔 사건의 틀이 어떻게 되냐? 거기 보니까 피칼스 옴니버스 액자식 나오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여러분 읽어보시고 보세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일한 주제 아래 묶는 구성이야.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일한 주제 아래 묶는 구성인데 뭐가 있어? 피카르스 구성과 옴니버스 구성이 있다. 그래서 피카르스크와 옴니버스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일한 주제 아래 묶는 구성법이다. 공통점은. 차이점이 있다면 피카르스크에는 누가 등장해?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고 여기는 뭐죠?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해. 여기 나오는 여러분이 타고 나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생긴 거야. 버스가 전철처럼 두 칸, 세 칸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기사 여기 타고 있어. 가는 방향 같아. 뭐죠? 동일한 주제야. 그러나 타고 나면 다 달라. 뭐죠? 옴니버스야. 이게 버스의 이름 옴니버스야. 우리가 옴니버스에서 버스는 버스거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피카레스크와 옴니버스의 공통점을 물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일한 주제에 묶었다. 차이점 뭐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냐?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하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조세의 난장에서 올린 작은 공 밑줄, 조세의 난장에서 올린 공 밑줄. 우리나라 피카소 구성의 대표적인 예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측 참고 보세요. 참고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피카소 구성은 대작에 많이 사용되며 주인공이 일정의 뭐라고? 동일인물이야. 그래서 사건의 독립성이 약하지만은 옴니버스는 등장인물이 다 달라. 그래서 독립성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다음. 이번에는 액자식 구성이야. 이번엔 액자식 구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거기 나온 액자식 구성인데 우리가 액자식 구성은 무엇이냐? 이런 액자가 있어요. 이런 액자가 있어. 이게 액자예요, 지금. 이게 액자예요. 이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외부 이야기 속의 내부 이야기야. 외부 이야기 속의 내부 이야기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액자식 구성은 뭐가 있죠? 단일 액자식 구성과 순환식 액자 구성이 있는데 단일 액자 구성은 이러한 액자 속에 사진이 한 장이 들어있는 게 단일 액자예요. 즉 외부 이야기 속의 내부 이야기가 단 한 개만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순환식 액자 구성은 여기 나오는 액자 속에 뭐죠? 둘 이상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대체로 거기에 나오기를 단일 액자냐 순환식 액자는 이런 차이다. 순환식 액자는 여러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거기 천일야가 아라비안 나이트야.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런가 하면 단일 액자식 구성도 있네. 그죠? 외부 이야기 속에 단 하나의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경우다.
자, 그 옆에 액자식 구성 밑줄, 책 날개 액자식 구성. 이러한 액자식 구성은 네 번째 줄이야. 첫째, 시점이 전환되며, 됐습니까? 둘째, 이야기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죠? 네 번째, 사건 자체를 세 번째, 사건 자체를 객관화할 수 있다. 사건 자체를 객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 그래서 아주 널리 사용합니다. 아주 널리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이번에는 사건의 진행 방식이야. 그래서 방식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 이번에는 말입니다. 평면적이냐, 입체적이냐? 평면적이냐, 입체적이냐? 이때 평면적이면 주보식이야. 주보식이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 순서가 나리야. 그러나 입체적이면 뭐죠? 역순행적이야. 됐습니까? 과거, 현재가 막 뒤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 구성은 현대 심리주의 소설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이러한 입체적 구성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뭐죠? 인과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인과성을 확보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역순행적 구성을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현대소설은 이쪽을 많이 써요. 역순행 구성을. 그렇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세요. 참고 보세요. 참고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 평면적 구성은 일대기적 성격이야. 뭐라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다 쓴 게 일대기야. 춘향이야. 태어나 죽을 때까지 다 쓴 게 춘향전이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소설 흔히 발견되면 서구의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 나타난다. 그러나 입체적 구성 밑줄. 입체적 구성은 사건의 시간을 역행시켜 진행시키는 구성법으로 현대 소설, 특히 어디에서? 심리주의 소설에서 아주 널리 사용한다. 특히 심리주의에서 널리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통합성의 이유 뭐야? 통합성이 있냐 없냐 해서, 만약에 통합성이 극적 구성이냐 아니면 사파식 구성이냐. 그래서 우리 교재 뭐라 나와? 극적 구성은 인물과 사건과 배경,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사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그 유기성이 떨어지냐의 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의 구성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소설의 구성을 보였어요.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구성에는 먼저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다음, 사건의 수를 가지고 단일 구성이냐 복합 구성이냐, 사건의 틀을 가지고 액자식 구성이냐 피카르스나 옴니버스냐. 이때 피카르스와 옴니버스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일한 주제에 묶는 구성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동일 인물이 등장하냐 서로 다른 인물이 등장하냐의 차이다. 액자식 구성은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사건을 객관하고 독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점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결국 단 하나의 사건만 개입되면은 우리가 단일 액자식 구성, 더 이상의 사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순환식 액자식 구성이라고 한다. 시간성에 따라서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되면 평면적이요, 그렇죠? 또는 순차적이라고 한다. 입체기적이면 역순행적이다. 다음,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배경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극적이고, 그것이 에피소드 형식으로 뚝뚝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사파식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리 했을 때 우리 교재 378쪽이야. 378쪽에 뭐가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기를 이번엔 복선과 암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복선이든 암시든 해서 우리가 복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나왔냐? 구성상의 필연성을 부여해. 여기 있지? 결국은 인과성,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소설적 장치인데 이걸 복선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암시는 구체적 사건이나 소재가 아니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넌지시 알리거나 음을 깨우치려고 하는 요소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복선 동그라미, 암시 동그라미, 복선 동그라미, 암시 동그라미, 그렇죠? 그 본문 안에서 알아두세요. 복선과 암시의 차이 봐주세요.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로 378쪽의 책 날개 보자. 황수연의 학이죠. 황수연의 학이야. 아시죠? 소설 내용이.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6.25 전쟁 직후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학사냐 뭐가자. 성삼이가 불쑥이란 말했다. 덕제는 무슨 영무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게 넌 학을 몰아오느라. 포승줄을 풀어주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잡을수록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에 덕제 얼굴에 핏기가 거쳤다. 좀 전에부터 가로를 열어. 좀 전에부터 가로를 여세요.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쓰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의 귀한 쪽에서 총알이 나오라. 가로 닫으세요. 가로 닫아. 저만저 성삼의 고개를 돌렸다. 어이 멍청어서 거기서 있는 거야. 어사가 뭐라오라. 그제서야 덕제도 뭘 깨달은 듯 차풀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은 가을 안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그랬네. 자, 먼저 여러분의 이해롭게서 먼저 첫 번째 이라고 가로를 열었다 닫은 부분을 이라고 하자. 그 다음을 3이라고 하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3인칭 관찰자, 여기는 1인칭 주인공, 여기는 3인칭 관찰자예요. 그래서 시점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어요. 자, 가로를 열었다 닫은 부분만 1인칭 주인공이야. 위아래는 3인칭 관찰자예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뭐라고? 시점이 이동되고 있다. 시점이 이동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쵸? 다음.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 거기에 나오기를 이번에는 말입니다. 위에서 5번째 주야. 내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게. 올가미야. 그 밑에 뭐가 나와? 포승줄이란 말이 나와. 그렇죠? 맞죠? 이때 포승줄은 말입니다. 여기는 성삼이가 덕제를 묶어가지고 말입니다. 묶어서 지금 청당까지 호송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랬을 때 포승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남과 북, 좌익과 우익,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올가미는 말입니다. 뭐죠? 학사냥의 도구야. 맞지? 그런데 우리가 학을 잡았나? 못 잡았지. 맨 마지막 가로에서요.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은 가을 아래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요. 거기를 내가 가로를 열어서 닫으면서 A라고 했습니다. 뭐가 나타나서 학이 날아올랐어요. 이때 여기는 학은 뭐냐? 백색이야. 백색이 주고 있는 게 뭐야? 백의민족이야. 그래서 학의 비상은 말입니다. 뭘 이야기해? 덕제와 성상반의 화해와 사냥을 하지 않았다는 공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암시적 결말을 가져오고 있다. 작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암시라고 한다. 그래서 현대소설은 말입니다. 고대 소설처럼 사남 3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었다. 이런 식의 뭡니까? 직접적 결말이 아니라 이런 암시적 결말을 많이 맺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거기 보시면 말입니다. 그제서야 덕제도 무엇을 깨달은 듯. 그제서야 덕제도 무엇을 깨달았는데 이건 뭐야? 도망가라는 표시야. 도망가라! 이런 뜻이야. 그치? 다 이어서 이런 거 우리가 암시라 그래. 자, 복성과 암시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야. 이번에는 말입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 문체가 있어.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거기 나오기를 서술이 나타났고 묘사가 나타났고 이번 대화가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서술, 묘사, 대화를 우리가 소설의 문체의 3요소라고 한다.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서술은 말입니다. 뭐지? 말하기야. 이건 뭐죠? 보여주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텔링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 하죠? 한쪽을 showing이라, 한쪽을 telling, 한쪽을 showing, 한쪽을 telling, 한쪽을 showing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하기를 서술, 보여주는 묘사라 그래. 우리 교재에 뭐라고 나왔냐? 거기 어쩌고 저쩌고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서술 이주가 되면 말입니다. 뭐죠?
사건 전개가 신속해집니다. 그러나 묘사의 주가 되면 어쩌죠? 독자와 거리가 밀착돼요. 독자와 거리가 밀착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나온 소설이 서술 위주가 되면은 독자의 아니야 이건 똑같은 말로 바꿨을 때 추상성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쩌냐? 사건 전개가 정체됩니다. 사건 전개가 정체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와.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돼. 자, 제가 칠판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녀는 웃으며 플랫폼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 그럽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있을 때 이건 가만히 보니까 시간적 순서에 의한 사건의 나열이야. 그녀가 열차에서 내린 모양이야. 그래서 웃었어. 그리고 걸어 나왔어. 그리고 역 바깥으로 나와서 주변을 둘레둘레 했다. 두리번 했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나 이렇게 쓴 것은 우리가 전형적인 서술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그녀는 백합처럼 흰 이를 드러내 웃어 보이며 사뿐한 걸음으로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 나왔다. 그리고 마치 낯설은 곳에 왔다 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한번 더 할까요? 그녀는 백합처럼 흰 이를 드러내 웃어 보이며 사뿐한 걸음으로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 나왔다. 그리고 마치 낯설은 곳에 왔다 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쓰면은 말입니다. 어쩌죠? 사건 전개가 아주 빨라져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로 했던 거 있죠? 그랬으면 뭐죠? 계속 읽어도 그 자리야. 그러나 그림 그리듯 그녀의 모습을 보여줘 버리기 때문에 독자와 거리는 밀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화자가 너무 빨리 사건을 치고 빨리 나가버리기 때문에 독자들은 추상성의 한계를 지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 이어서 먼저 우리 교재를 한번 읽어보자.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와? 대구에서 서울로 378쪽을 먼저 읽겠습니다. 현진간의 고향입니다.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과 H란 애따른 동리였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순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순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인 것보다 떨어진 것이 후하였다. 그러나 세상이 더 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 적시회사의 소유로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장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이란 것들이 생겨나서 전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 않고 통척에서 소작이 노릇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통척에 소행을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야. 실작인 소에는 소추로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부터 9년 전 그가 17살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사유사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 간들 심신하랴.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가 모두 차지하고 있었고, 그죠? 가봐도 별 볼 일 없었네, 그죠? 다음 이어서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에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부수시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지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에 애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자, 여기 보니까 그가 말입니다. 어디에 살았으며 그가 왜 간도로 이주했으며 간도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보세요. 요약적이죠. 2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해주고 우리에게 설명적이죠. 뭐라고? 분석적이야. 요약해주고 설명해주고 분석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작가가 직접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음 이어서 그 다음 묘사 보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리 격으로 일본옷을 둘렀고 그 안에 억양 목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의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력으로 씌운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간발하는데 집신은 신었고 짧게 깎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았다 해가지고 나오죠. 이랬을 때 말입니다. 미야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그의 외모를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림 그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냐. 이거 우리가 묘사라 그래. 지금 우리 교재는 안 그렇지만 이것이 대단히 감각적이며 대단히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대단히 감각적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나. 이건 시간성을 동반하고 이건 시간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서술은 말입니다. 시간성을 동반합니다. 묘사는 시간성을 동반하지 않아. 이미 저 앞에 설명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다 이어서. 그 다음 이번 대화요.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야. 그쵸? 거기 보시니까 거기 나오는 염상세의 3대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화는 말입니다. 첫째, 뭐라지? 가장 중요한 거야. 뭐합니까? 우리가 하는 인물의 성격을 창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설에서는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을 창조해. 그랬을 때 우리 교재 한번 보자. 잔소의 말 어린 게 뭘 안다고 주책 없이 할 소리 못할 소리 무람 없이. 무람 없다 무슨 뜻이라 했죠? 내가 예의 없이 이런 뜻이야. 부치는 듣기에도 싫었지만 아비던 성검. 이때 성검은 위험이란 뜻입니다. 아비던 성검을 세우려는 것이다. 덕기는 잠자코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이 남기면이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고야 말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어쨌든 그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애까지 무슨 죄를 희생해야 됩니까? 제가 감히 아버지의 잘잘못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뒷감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무슨 뒷감 하라는 말이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부치는 소리를 한층 더 버럭지른다.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그저께 저녁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할 말씀을 아버지의 책임을 못 피하려고 허물을 접해 집으시고 발을 빼시고 그러고 모함을 접으시는 설마 아니시겠지요? 해가지고 염상섭의 3대에 나와주고 있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조덕기와 뭐죠? 아버지 조상훈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대단히 무책임한 인물이네. 그런가 하면 조덕기는 대단히 뭡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인물의 성격을 창조한다 그래. 대화에서 사건을 전개해 갈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자,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고 구성의 3요소, 여기 나오는 문체의 3요소가 서술, 묘사, 대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나오는 서술과 묘사로만 이루어진 소설이 있어. 무슨 이야기야? 여기 나온 대화가 전혀 없는 소설 또는 소설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소설 뭐라 하냐? 땅짓자를 써요. 뭐라 그래? 우리가 지문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화가 배제된 소설이야. 여러분 자신 황수원의 황노인 같은 소설은 소설 처음부터까지 단 한 번도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황수원의 별 조금 이따 보시겠어요. 그런데 뭐죠? 다음 시간에 별도 보시겠는데 이 작품도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신 의식의 흐름에 따른 소설들이 있습니다. 소위 실존주의 소설들 중에서 1인칭 고백적 소설들은 거의 대부분 지문소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소설들을 뭐라 하냐? 대화 위주로 된 소설을 우리는 다마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죠? 고대 소설은 거의 대부분 뭐죠? 다마체 소설이야. 그래서 고대 소설이 대단히 많다. 이런 이야기야. 자, 지문소설은 대화가 배제된 소설이요. 다마체 소설은 대화 위주로 된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설 문체의 3요소까지 보셨어요. 자, 가만히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말입니다.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됐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오는 뭐가 나오죠? 이번에는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볼 차례야. 자,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본 걸 보니까 뭐가 나오냐? 여기 나온 소설의 주제의 제시법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렇죠? 고대의 소설은 직접적이고 현대소설은 간접적입니다. 대체로 관찰자 시점의 소설은 간접적이고 1인칭 주인공 또는 전위적 작가 시점은 직접적인 경우가 많아. 소설 구조의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플롯과 스토리의 차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플롯을 뭐라 했죠? Why? 왜? 인과성과 필연성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스토리는 end 그리고 시간적 순서를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의 문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술, 묘사, 대화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작가의 특성과 묶어가지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문체를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 여기 나온 소설 구성입니다. 그래서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은 소설의 이론을 거의 맞춰버릴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